안녕하세요. 한트베르커입니다. 이번 시간은 자동 일면 대패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일면 대패는 원목 가구를 제작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목공기계입니다. 자동 대패는 목재의 두께를 조절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만 가구를 제작하기 위한 부재의 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목공기계 중에 가장 단순하면서도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계이지만 세부적인 주의사항이나 적응 조건을 알고 있으면 더 좋은 품질의 가구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자동 대패는 테이블의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사용자가 주로 하는 작업에 따라 가공 영역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터헤드는 일반적으로 일자날과 헬리컬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자날은 소음이 상대적으로 크고 날 관리가 까다롭지만 날의 상태만 좋다면 가공된 표면이 매끄러운 장점이 있습니다. 헬리컬날은 소음이 적고 날의 유지 관리가 쉽고 간단합니다. 날물의 상태에 따라 목재 표면에 가공 흔적이 발생하지만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핸드힐은 기계의 기업에 따라 한 바퀴 회전당 이동 높이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세종 대패에서 같은 치수의 목재는 한 번에 동치수로 가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 시 목재의 성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목재의 부피와 가공 과정을 고려하여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좌측에서 우측으로 목재를 성제하고 다양한 장치들이 가공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성제 롤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여 목재를 끌어당기고 배출합니다. 커터헤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목재의 상단면을 가공합니다. 전면부에는 가공 시 목재가 뒤로 빠져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킥백 장치가 있고 성제 롤러를 통과하여 커터헤드에서 가공이 될 때 칩브레이커는 칩의 원활한 흐름과 목재가 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압력바는 커터헤드에서 가공된 목재를 적절한 압력으로 눌러주고 배출이 될 때까지 흔들리거나 떨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 보통 커터헤드보다 0.5mm 위에 배치됩니다. 가공이 시작되면 킥백 방지 장치를 지나 성제 롤러를 거쳐 가공면을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주의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테이블과 하부 롤러의 간격은 기계에 따라 다르지만 0에서 0.5mm 혹은 0에서 1mm까지 기계의 모터의 힘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마감 칩수로 가공할 때는 하부 롤러의 높이는 최대한 낮은 상태로 가공합니다. 가공하고자 하는 목재에 따라서 하부 롤러의 높이는 달라집니다. 넓은 판재는 낮은 높이에서 가공하고 폭이 좁은 각재를 러프하게 많이 덜어내거나 변형이 있다면 하부 롤러를 높이는 것이 가공이 수월합니다. 목재의 부피에 따라 0.5에서 1mm씩 나누어 가공하고 최종 마감 가공은 0.5mm로 가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0.5mm 이상은 최종 가공을 진행하면 칩마크가 생기거나 그보다 낮게 가공되면 헤터와 같은 좋지 않은 표면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커터헤드의 회전 방향에 따라 목재를 순결 방향으로 가공합니다. 최대한 결을 살피고 가공하는 것이 깔끔한 마감 표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준면이 맞지 않는 목재를 가공하면 보시는 그림처럼 성제 롤러와 압력바가 눌러준다 하더라도 하부 롤러에 닿지 않아 배출 롤러가 목재를 끌어내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목재가 자동 대패에서 원활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기준면을 재가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 대패는 내부 구조상 목재를 테이블에 밀착시키고 성제하기 때문에 기준면이 휘어진 목재를 가공하면 가공 후에도 동일한 형태로 가공됩니다. 가공된 목재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슬립 마크는 압력바의 압력이 높을 때 주로 나타나고 변형된 목재를 가공하는 경우에도 나타납니다. 스나이프는 주로 하부 롤러의 높이가 테이블보다 높은 경우에 주로 나타납니다. 그 외에 압력바의 압력이 너무 높거나 변형된 목재를 가공하는 경우에도 발생하지만 주 원인은 하부 롤러의 높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턴은 얇은 판재를 가공할 때나 가공 높이가 현저히 낮을 때 주로 나타납니다. 테이퍼는 일자날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날물의 세팅이 서로 다르거나 테이블의 높이가 서로 다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300mm 이하의 짧은 목재를 가공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부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작업입니다. 목재를 가공할 때 송대 롤러와 하부 롤러의 부조화로 목재가 들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긴 목재를 가공할 때는 들어가는 부분과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목재의 무게로 인해 스나이핑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세하게 부재를 들어주면 스나이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설명했던 패터와 같은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보조 판재를 이용하여 상단 가공물이 적절한 압력으로 송재되고 가공될 수 있도록 보조 판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3에서 5mm 이하의 판재를 가공할 때 주로 사용되고 송재 속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 대패는 날물의 유지 교환이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른 마무가 이루어지도록 가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 대패는 조작이 쉽고 간단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구조 때문에 흉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가공물의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